2018년 10월 12일 새벽 울산 동부경찰서로 한 통의 실종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엄마가 어제 저녁에 누굴 만나러 간다 하고 지금까지 집에 오질 않고 연락도 안 되고 있어요. 실종 신고된 여성은 45살 최모 씨. 그녀는 11일 저녁 8시경 딸에게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간 뒤 행방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핸드폰 위치를 추적한 결과 울산시 동구의 한 아파트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최 씨의 의붓 남동생 42살 정모 씨가 살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남동생 정 씨의 집으로 찾아가 최 씨의 행방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 씨는 경찰에게 누나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질문에 계속 시선을 피하며 어딘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 정 씨.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정 씨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집안을 수색하던 중 어디선가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겨 나왔습니다. 악취의 근원지를 찾아보던 경찰은 문이 잠긴 한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임을 확인했습니다. 잠긴 문을 열고 화장실로 들어간 경찰.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장면에 그만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됩니다. 화장실에는 한 여성의 시체가 팔다리가 모두 잘린 채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목과 배는 칼로 자르다가 만 듯이 반쯤 잘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곧바로 정 씨를 최 씨 살해 사건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평소 주위에 행실이 바르고 착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던 정 씨. 범행이 있기 전까지 한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본사 정직원으로 스카우트될 만큼 성실하게 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소식에 더욱이 그 대상이 본인의 누나였다는 사실에 주변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 씨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자신의 누나를 살해한 걸까?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살해 이유를 돈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부모의 재혼으로 서로 의붓남매 사이였던 누나 최 씨와 동생 정 씨. 평소 최 씨는 정 씨에게 돈을 자주 빌려갔었는데 사건 당일에도 누나가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 했고 이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 다툼이 커져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금전 문제로 인해 일어난 우발적 살인이라 하기에는 범행 현장이 너무 참혹했던 상황. 경찰은 무언가 숨기는 게 더 있을 거라 짐작하고 정 씨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결국 모든 것을 고백한 정 씨.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누나의 금전 요구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6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빌려간 액수가 많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하는 액수가 수백, 수천만 원 단위로 점점 커졌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파트 담보대출과 심지어 대부업체에서까지 돈을 빌려 누나에게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왜 그렇게까지 돈을 빌려줬냐고 물었습니다.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이던 정 씨. 이내 천천히 입을 열고 진술을 이어갔는데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카를 성매매에 이용하려다 누나에게 들켰어요. 6년 전 의붓 누나 최 씨의 딸을 성매매에 이용해 돈을 벌려고 했던 정 씨. 하지만 이 사실을 누나 최 씨가 곧바로 알게 되었고 주변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6년간 누나 최 씨가 빌려간 돈은 약 2억여 원. 사건 당일에도 최 씨가 정 씨의 집으로 찾아와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했고 정 씨가 더 이상 돈을 주기 어렵다며 거절하자 그럼 내 딸을 성매매에 이용하려 했던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 너는 내 빨대다 라며 화를 냈고 순간 화를 주체하지 못한 정 씨가 바닥에 앉아있던 최 씨를 덮쳐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던 것입니다. 가슴 부위를 칼로 수차례 찔린 최 씨는 그만해라, 119 불러라, 내가 자살 기도한 것으로 할게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정 씨는 이미 늦었다, 끝났다라며 멱살 부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칼로 그어 결국 그 자리에서 누나 최 씨를 살해하게 됩니다. 이후 사체를 인근 야산에 숨기기 위해 식칼과 접이식 톱을 이용해 사지를 절단하고 있던 도중 딸의 실종신고 전화를 받고 최 씨의 행적을 추적하던 경찰에게 살해 현장이 발각된 것입니다. 동생 정 씨는 살인 및 사체 선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으며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사체 선교의 과정을 봤을 때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 씨는 억울하다며 항소했습니다. 6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돈을 뜯겼고 그 금액이 무려 2억 원에 달해 나중에는 아파트 담보대출과 대부업체에까지 돈을 빌려서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피해자가 너는 내 빨대다라는 등의 발언을 해 순간 화를 주체하지 못해 벌어진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의 이러한 주장이 항소심에서 일정 부분 수용되면서 징역 27년에서 25년으로 감형되고 대법원에서 최종 25년형이 확정됩니다. 누나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점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사망한 누나의 협박 및 갈취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또 가해자인 동생이 조카를 성범죄 대상으로 삼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과 잘못이 여러 가지로 얽혀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살인과는 차별성이 있는 가족살인 사건입니다. 같은 유형의 범죄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비난 가능성이나 유책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판결이나 양형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건에서는 잊혀진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삼촌에게 어머니가 살해되는 끔찍한 경험을 한 신고자 피해자의 딸입니다. 생존 피해자에 대한 회복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가족을 대상으로 천륜을 저버린 범죄를 저지른 정 씨. 감옥에서는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기를 바랍니다.